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수백 척의 배가 오가는 목포 북항에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등이 증가를 하면서 골칫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을 당국이 견인 조치를 하는데 바다에서는 이것조차 어렵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850척의 배가 드나드는 목포 북항. 부두 곳곳에 낡은 어선들이 눈에 띕니다. 통발 어선은 녹슬어 흉물스럽게 변했고 배 위는 쓰고 남은 기름이 넘쳐 새까맣습니다. 소형 어선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부서지고 갈라지기 시작한 뱃머리부터 오랫동안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오랫동안 운행을 안 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계류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버리니까 왕래하기가 힘들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왕래하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배 한 척이 물에 잠겨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3일간 방제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척이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물이 무게에 의해서 호줄로 묶여있는 양옆에 배가 동시에 같이 침수가 되니까 1년 넘게 제자리에 묶여있는 배 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업을 하다 버린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고 또 한쪽에는 합판과 쓰레기들이 뒤엉킨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배들이 북항에서만 54척. 배 주인이 이동시켜야 하지만 소유주를 찾기 어려운 데다 주인이 옮기지 않아도 관계기관엔 강제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로 알 수가 있는 상황이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배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물로 전락한 장기 계류 선박들. 항구의 미관은 물론 항만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대한신당이 보수 통합에 맞서서 개혁 세력을 통합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는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신당의 창당 목표는 제3세력의 통합을 통한 총선의 승리와 개혁 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쌓는 것이라며 개혁 세력 통합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의 정치 지향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학생 퇴학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 목포 제1정보중고등학교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를 했던 이모 씨에 대해서 퇴학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상호 존중과 배려 정신에 기초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전라남도 교육청이 결정을 했던 감사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장이 처남에게 증여를 한 7, 8천만 원 시가의 땅을 원상 회복하고 목포시의 토지 수용 등으로 보상을 받은 10억 원가량이 재단 설립 비용 등으로 투입이 됐다며 이를 복귀하도록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완도와 강진, 해남 지역에서 산불 진화와 예방 활동을 펼칠 헬리콥터가 배치됐습니다. 완도군은 어제부터 130여일 동안 산불 예방과 진화에 나설 헬기로 1,200리터의 물을 나를 수 있는 기종을 주식회사 세진항공으로부터 임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올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안전공제보험은 재해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국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완도 지역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완도군은 내국인 20명 이상과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혜택을 지원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3%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하천 관리 시스템 선도 사업에 나주 영산강과 화순 지석천 두 군데가 선정돼 국비 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곳에서는 하천 내 수문 등 배수 시설물과 하천 수위를 그동안 인력으로 해오던 것을 원격으로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무안군 운남면 내동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남촌 신기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진도군 군내면 사무소 함진환 씨가 20만 4,750원, 진도군청 진도 항만개발과의 문정윤 씨가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군내가스 박승철 씨와 군내면의 박동환 씨가 각각 5만 원, 진도 남해건설기계 이상만 씨 20만 원, 농촌 지도자회 의신지회 황선공 씨와 뉴스진도 박진영 씨가 각각 1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진도 다락촌 식당의 윤푸른 씨, 기아자동차 진도군 지점의 조승호 씨, 군내면 문경환 씨, 김희원 군내미원장, 그리고 김순철 씨가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진도 귀농귀촌연합회 최봉기 씨 10만 원, 민주평화당의 윤광국 씨와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 신화일보의 조규대 씨, 김희동 전라남도 의회 의원이 각각 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던 광주지방법원의 장동혁 부장판사가 사직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장 부장판사가 낸 사직서를 어제 수리했습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대전 충남 지역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인 신안에서 겨울 딸기가 군락을 이뤄서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안군은 흑산도와 가고도, 홍도 등에서 육지에 있는 산딸기와 멍덕딸기 등 6종의 산딸기와는 다른 겨울 딸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섬에서 자생하는 겨울 딸기는 초여름부터 10월까지 꽃을 피우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해남군이 농어촌 버스에 1,000원 요금제를 전면 시행을 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1,000원 버스는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 요금으로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기존 농어촌 버스는 기본 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킬로미터당 116.145원의 초과 운임을 지불해 왔습니다. 목포였습니다.